오랜만에 분노가 치미네요. 나이 이 정도 먹었으면 엔간한 일은 그래 하면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50이 다 돼도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는지, 좁아 터진 속은 나이랑 비례하게 넓어지진 않는 것인지 아직도 시댁에 벗어나지 못한 건가? 너무너무 화나고 분노스러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손아래 신우로부터 거지 같은 한마디를 듣고 진짜 내가 못돼 처먹은 건가? 글 한번 써봐요. 혹시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해보고, 아니라도 적는 것만으로도 우라통이 약간 내려갈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은 좀 살았어요. 워낙 가부장적이고 제사도 많고 아들했기에 약간 쫄아서 결혼 준비를 했는데, 딱 반반 우리 모은 돈으로 부족하게 시작을 했고, 시가에서 받은 건 쌍가락지 딱 하나, 축의금도 안 주셨습니다. 몇 해 뒤 시누이가 결혼을 하는데 집, 차, 혼수 신행까지 풀 세팅을 해주셨고, 시누이 남편이 시누보다 잘났다는 이유가 옵션으로 달려오더라고요. 나는 좀 모자란 며느리인가 한 달 정도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둘이 비슷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시가에 큰 어르신이 위중하셨고, 그 때문에 얼른 아이 가지라 종용을 하셨고, 그때 뭐가 쓰였는지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얼른 아이를 가졌습니다. 온 시가 식구들 수대로 용꿈에 호랑이 꿈에 난리법석 부리면서 정말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시가 친척들이 돈 봉투 많이 해주셨고, 그걸로 병원비, 조리원비, 도우미 비용까지 해결됐는데 시가에선 없었습니다. 돌 때 돌반지 받은 게 전부. 한편 신우 아기 태어나고 1년을 집에서 산후조리, 병원비, 그 뒤로 도우미 1년 비용 다 대주시더군요. 친정은 외국이고 저는 대학부터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시가 우리 집, 신우 집, 한 아파트, 신우네랑 우리 집은 같은 동, 같은 라인, 엘베를 같이 쓰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가 수차례 애들 반찬 해다 나르는 걸 목격하고 있어요. 저는 맞벌이, 신우는 전업이었는데 신우 애들 유치원 등 하원해주고, 우리 애들은 시터 이모 및 새벽에 문 따고 등원을 했고요. 이런 서러움들이 살며 정말 오랜 기간 쌓여왔네요. 나는 친정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 신우가 부럽기도 했지만, 나한테 그런 건 아무렇지 않았지만 애들 차별은 정말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돈가스 튀겨 따뜻하게 먹인다고 우리 지나쳐 뛰던 시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보며 정말 있던 정 없던 정 다 날아갔거든요. 큰애가 공부를 꾀해서 특목학교로 진학을 하며 제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심심하고 해서 외국에 사는 새언니랑 시작한 작은 사업이 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으로 우리 동네 코너 자리 꼬마 빌딩을 사서 증축, 개축을 하고 세주면서 대출을 갚고, 그런 식으로 작은 건물 몇 개를 지게 되었습니다. 말로 쉽게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힘들었네요. 근데 뭔가 탄력이 붙으니 재밌기도 하고 힘은 들어도 괴롭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똘똘 뭉쳐 지냈고, 애들도 많이 커서 서로 위로하는 말도 건네고, 좋은 동네에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도 하고, 이제는 여유 있는 삶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머님께서 집 재산 처분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네요. 이제 제사 등등 다 물려주고 자기도 편하게 살고 싶으시대요. 신우네 애들이 다 커서 더는 돌볼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N극 S극 마냥 딱 붙어 지내던 모녀가 이제 와서 떨어지는데, 그 도착점이 나라니. 남편이 딱 잘라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제안 받은 것만도 이혼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집을 내놨다고 하네요. 호가보다 낮춰내놨다고 하길래 급해질 게 있나 싶었더니 신우가 그 동네에 작은 건물을 사고 싶다고 했나봐요. 이미 부동산 2개는 처분한 것 같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 하니 아들 도리를 하라네요. 아들 부모로서 뭘 해주셨는데요 하니 꼭 해줘야 부모냐 하네요. 동생이 모자라고 못나서 자기가 끼고 돌았다고,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잘하지 않느냐고. 근데 자기 딸은 모질이라 자기가 끼고 산 거래요. 더 듣기 싫어 끊어버리고 차단했더니 좀 전에 신우가 전화가 와서 천륜을 어떻게 끊느냐고, 어차피 모시게 될 거 곱게 모시라고 저더러 못돼 처먹었다네요. 아들돌이 딸돌이가 있나요? 많이 받아먹고 많이 사랑받고 많이 패끼치고 살았으면 그 자식이 많이 해드리고 모시고 찾아뵈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딸은 옆에 끼고 살갑고 아들은 곳간 열쇠 내줘서 대소사 맡기는 거라고 하면, 우리 시가는 곳간 열쇠도 마음도 몸도 다 딸한테 줘놓고 대접은 며느리한테 받으려고 하네요. 어서옵쇼 해야 올바른 건가요? 정말 제가 어릴 때 외국에 살아서 가정교육을 덜 받은 거예요. 저는 천륜을 어겨서라도 절대 모실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남편이 생각이라도 해봐라 말이라도 꺼냈다면 당장 이혼이라도 했을 것 같은 심정입니다.
마음은 확고한데 한풀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썼습니다. 댓글: 남편도 잘 달래서 꼭 모시지 마세요. 천륜이고 지랄이고 그동안 어떻게 본인 가족에게 했는지, 딸과 아들 차별둔 게 누군지 부모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 조건을 가시기 전에 본인 행동들을 뒤돌아보시라고. 진짜 못되셨네요. 시어머니 정말 부모라는 전제 조건 가실 거면 차별 없이 키우셔야죠. 그리고 시어머니 재산도 몽땅 씨누 주고 오실 것 같은데 미친 건가요?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걸 처분하고 빈손으로 오겠다는 건데 절대 받아주지 마시고 그럼 이혼한다고 하세요. 님도 강경하게 나가세요. 정말 너무하네요.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신우의 입장이고 오빠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저는 24살, 오빠랑 새언니 둘 다 30대입니다. 저희 집에서 지원한 거에 대해서 좀 말해볼게요. 저희는 친가 외가 다 친해서 자식들 빼고도 잘만 다니셨고 우리 집도 다른 집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100씩은 하셨습니다. 이건 3년마다 상의하고 축의금을 고정한다고 해요. 잘못하면 싸움이 난다고. 저희 집 축의금 만만찮게 들어왔고 엄마 아빠가 그거 다 오빠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라 결혼 얘기 나오던 때부터 용돈을 아무리 모아도 10만원이라서 10만원밖에 못했고요. 집은 송도에 10년도 안 된 30평대 부모님 집에 오빠네가 살고 있고 월 100씩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왔어요. 방마다 에어컨은 있습니다. 처음엔 돈 모으는 거 보고 명의 이전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가지고 있던 대출 3천을 아빠가 상환해 주었습니다. 집 해준 것도 아니어서 저걸 해주셨어요. 결혼식장 대관이 무슨 황금 시간대라고 지역은 손님 많은 지역으로 언니가 고른 식장으로 했더니 식대가 보증금 인원만 쳐서 4천 가까이 되었는데 그것도 아빠가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 요구는 너희끼리 책임질 수 있으면 아기 가져라. 그거 아니면 낳지 말아라 했습니다. 사돈 어른들 지원할 형편 아니시고 우리 부모님도 지원 생각이 더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복, 엄마 외할머니만 새 것으로 맞춰줬고 그 외엔 받은 게 없습니다. 아빠가 오빠 차 아우디를 명의 이전해줬어요. 대신 세금하고 보험료 매월 초에 자동이체로 아빠가 오빠 통장으로 이체해준다고 약속해주셨고요. 그리고 집에 혼수만 오빠랑 언니가 같이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친척들은 전부 서울, 인천, 경기 쪽이고 나랑 오빠도 인천에서 나고 자랐는데 새언니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경상도에서 진행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약 4년 전에 일을 그만두었어요. 이 정도를 어른들 대화에서 들었고 이 외에 모르겠네요. 그리고 결혼식 전에 상견례 할 때 사돈 어른들 등산복 차림으로 식당에 오셨습니다. 인당 5만원대 방으로 된 식당이었는데 사돈 어른 첫 만남에 아빠는 잠만 받고 사돈 어른 혼자 거하게 먼 술 드시고 취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린 저도 좀 당황스러웠네요. 그리고 오빠의 결혼 이후 그간 있었던 일입니다. 오빠는 양가 사촌들과 안 친합니다. 만나는 자리에도 가지 않고 명절마다 갈비랑 잡채만 자기 혼자 털어가고 뒷담과 욕을 좀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다 안 좋아해요. 그리고 새언니는 저희 가족에게 스스럼 없이 대하려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만 아가씨 소리 안 하고 반말을 하며 초면부터 반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도 은근한 반말을 해요. 또 아빠한텐 딸인 나만 쓰는 아빠 애칭을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며느리도 딸이라고 속상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바로 직후에 이모네 결혼식이었어요. 이모한테 우리 집이 제일 도움 많이 받았고 오빠 결혼에 이 결혼식 신랑인 사촌 오빠가 축의금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한테 부탁하니 자기 바쁘다고 안 하더라고요. 또 사촌 오빠가 신행을 다녀와서 보니까 오빠네가 축의금을 10 했다고 하더군요. 사촌 오빠는 축의 30 하고 축의 받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절에 음식을 안 해요. 엄마가 안 한다고 선언을 하자 작은 엄마한테 넘어가고 작은 엄마가 하다가 안 하니 아예 제사랑 차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 전날에 친가에 모여서 외식하거나 배달시켜서 먹고 또 흩어졌다가 잠은 각자 자고 새해만 아침에 모입니다. 고모들 빼고라도 성인 8명인데 새언니까지 9명이라 좁아서 자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새언니 들어온 그 다음 해 명절 엄마가 설명하면서 우리는 배달시킬 거라고 못 봐갖고 뭐 먹을래? 먼저 물어봤고 우리도 평소에 음식하느라 질렸다. 우리는 명절에 커피도 나가서 먹는다 라고 엄마가 3번 얘기했는데 다 시시라고 괜찮다고 자기가 귀엽고 음식한다고 주방 가서 하다가 내가 가서 언니 저 뭐라도 할게요. 이거 오징어랑 낙지 손질할까요? 했더니 나보고도 나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진짜 안 돕느냐고 울고 나가버렸습니다.
저희 엄마 엄청 당황하시고 진짜 늦은 시간이라 사두었던 음식 재료 오빠한테 다 가져가라고 하고 결국 저희는 중국집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작은 아빠가 배고픔에 예민하셔서 결국 화나셔서 어른 무시하느냐고 화내고 오빠는 사과만 하고 가버리고 정말 다시 생각해도 이날은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황당한 일이 또 있었어요. 엄마 아빠 부부의 날 엄마 생일이라서 아빠랑 둘이 계획하고 제가 상 차리고 와인 준비하고 해두고 전 나갔고 친구랑 있으면서 그거 인스타에 글 올렸더니 이런 거 혼자 하면 자기가 뭐가 되냐고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언니 번호 저장 안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세요 했다가 자기 번호도 모르느냐 자기 무시하냐 소리를 들었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건 상의하고 해야지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너 나가서 실수할까봐 알려준다 하더군요. 저랑 제 친구 둘이 통화 같이 듣다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런 거 새언니한테 말하면 오히려 부담돼서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저에게 메시지까지 보낼 정도로 제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막내 이모부가 투병 중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가야 하는데 엄마 아빠 먼저 가시고 오빠가 저 태우고 가면서 뒤에 짐이 많다고 저를 앞에 태우고 언니는 장례식장 근처에 약속 있다가 바로 왔는데 조수석에서 제가 내리니까 들어가면서 저더러 땡땡아 조수석은 내 자리니까 나 없이는 뒤에 가야지 딱 이러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조언을 들으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뒷자리 상석이라고 아빠한테 배웠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입원한 일이 생겼어요. 학기 앞두고 입원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냥 사소한 거로 입원했는데 MRI 찍고 병을 발견해서 결국 입원 중 수술까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간호 간변병동에 자리 나기 전까지 간호인 구하고 있는데 새언니가 갑자기 본인이 간호를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새언니한테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뭐 부축받고 씻겨달라고 어떻게 하나요? 상상만 해도 진짜 싫어서 기겁했습니다. 엄마여도 창피한데 새언니한테?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결국 일단 해보았습니다. 수술하고 나와서 소변줄 달고 무통을 맞으면서 새벽을 앓고 있는데 새언니는 잠만 자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간호사 호출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나서야 겨우 2시간 자고 아침에도 죽 나온 거 3숟가락 먹고 남겼는데 남은 거 새언니가 이건 싱겁고 저건 맛없고 하면서 다 먹더군요. 각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달랬는데 한숨 쉬면서 툴툴거리고 해주고 각을 뱉은 거도 5인상 쓰고 밥 최대한 먹지 말라고 하더군요. 소변팩도 더럽다고 옆자리 할머니 보호자님이 대신 치워주셨습니다. 딸아이랑 동갑인데 큰 수술을 했다고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둘째 날에 새언니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나가다가 소변팩에 새언니가 들고 있던 뭐 뾰족했던 거 걸려서 소변팩이 터지고 바닥에 다 튀었는데 새언니가 간호사 안 부르고 화장실로 에이 더러워하면서 들어가 버리는데 어찌나 무안하던져. 사과는 아픈 와중 내 몫이고 간호사님 호치라고 바닥 청소는 이모님이 닦아주셨습니다. 검사 내려가면서 아픈 와중에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하고 간호, 간병 2인실로 옮기면서 엄마가 왔다가 같은 병실 보호자님들이 아기가 힘들어했다고 다 얘기해주시고 그랬습니다. 병실에 저만 20대고 다 70대에서 80대였거든요. 아무튼 새언니 2일 병원에 와 있었는데 엄마한테 그거로 택시비 50만원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 화나서 오빠한테 집세 100씩 낼 거 아니면 우리 용돈벌이하게 새 내놓을 거라고 집 빼라고 다 같이 있다가 얘기하셨고 근데 오빠 홀벌이로 사는데 집 살 돈 턱도 없어서 그냥 아빠가 요구한 거 내면서 사는 중이에요. 아빠가 자동이체 해주던 거도 다 끊어버렸고 오빠나 새언니 하는 행실 꼴보기 싫어서 지원 안 해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새로운 식구이고 다 함께 적응하는 기간 갖고 나면 진정한 가족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엄마도 기다리셨는데 제가 아플 때 새언니가 돈 바라고 간호했던 그 마음이 너무 속이 보이고 뻔뻔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새언니 연락에 단답형으로만 받고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오빠네가 오더니 밥 먹고 하는 말이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이야기했다가 혹시나 유산이라도 될까봐 이제 얘기하는 거라면서 7개월쯤 되었을 때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엄마 예전부터 누누이 말하셨더군요. 애 보는 거 너무 싫어하고 너희는 자식이니까 좋았다고 행여라도 손주들 맡기지 말라고요. 엄마 아빠가 너희도 힘들고 하니 우리 찾아오지 않아도 되고 엄마 아빠인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임신하면 힘드니 오지 말라고 하고 딱 한 번 언니가 미숫가루 좋아한다고 미숫가루에 소고기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매번 연락 와서 아기가 이거 먹고 싶어 한다 저거 먹고 싶어 한다 이야기 하더군요. 그리고 2달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출산 당일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오빠한테 전화하니 언니가 아팠다고 성질을 부리고 누군데 전화 끊으라고 하는 소리에 엄마가 전화를 끊고 그냥 돌아오셨나봐요. 그 후에 아이 낳아서 엄마가 100만원 줬는데 고맙다고 따로 전화도 없고 당연한 듯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데리고 2번 왔고 2번째 왔을 때 하수 토요일에만 아기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뭐 급한 일 때문에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수 토요일에 봐주면 안 되냐 하길래 엄마가 과일 깎아서 내어오시다가 화나셔서 그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책임지라고, 그거 아니면 낳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말자며 화 많이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도 울고불고 하더군요. 엄마가 왜 우리 자녀계에게 왜 왈가왈부를 해요? 둘 낳던 셋 낳던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뿐인 손녀인데 왜 예뻐하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으세요? 하면서 눈 똑바로 뜨고 대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아기 안고 쫓겨나다시피 나갔습니다. 엄마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날 몸져 누워 계셨고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오빠가 전화로 슬그머니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애 봐주는 거에 뭐 말 없느냐고. 어휴, 진짜 오빠가 더 짜증이 납니다. 난 어른들을 모르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옆에서 새언니가 땡땡이도 여자인데 좀 옆에서 엄마 설득해 달라고 하고,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애 봐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아예 영 끊고 살아야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너무 주제 넘는 건가요? 댓글: 오빠 자체가 소갈머리네. 소갈머리가 싸가지 데려온 거네. 어머님이 절대로 애 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지들이 키워야지 왜 책임도 못 지면서 저러는 거야.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